자, 지금 여기는 7년차 홍로 과원입니다. 그런데 7년차 치고는 지금 수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렇게 수세가 강한지,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대목이 상당히 깊게 묻혀 있죠. 처음에 과원 조성할 때 두둑을 형성하기는 했는데 두둑을 너무 얕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채식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두둑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또 나무가 서서히 침하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상당히 깊게 대목이 묻히면서 수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과일 크는 게 대목 노출이 좀 많이 된 그런 과원들에 비하면은 과일 크는 것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과일 생산 크기 목표 크기를 뭐 직거래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하고 이제 목표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과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뭐 이 정도 크기의 과일이라면 앞으로 한 40일 정도 후에 수확을 하면 뭐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일 크기지만 도매시장에 나갈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소 320g에서 350g, 특히 홍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대과 중심으로 농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5kg 상자의 과일 한두 개 차이가 가격 차이로는 뭐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홍로라는 품종은 추석절에 명절에 소비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그런 농장에서는 대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세가 강하면 영양 생장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과일 비대되는 데는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이제 이 과원도 보면은 지금 도장지를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원주께서 뭐 지금 조금 있으면은 뭐 이런 세력이 강한 가지들을 제거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착과수는 적정할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착과수가 조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추가 적과를 해주면 나무에 남아있는 과일들이 이 후기 비대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육 중후기가 되면 우리가 적과 관리를 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적과할 기준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일은 일단 비대 부진과죠. 즉 다른 과일에 비해서 크지 못하는 과일,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과 대상은 이제 노린재나 이런 해충 피해, 그래서 상품성이 없는 이런 과일들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쪽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일이 여기에도 있고 이 아래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과일하고 이 과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다르죠. 자, 이 과일은 이 과경이 있는 부분, 즉 꼭지 있는 부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 이 꼭지 있는데 동록이 상당히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일하고 차이점은 뭐냐? 자, 이 과일도 정화에서 착과된 과일이고 이 과일도 여기 보시면은 당과지 정화에서 착과된 과일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정화에서 착과된 과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상품성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자, 이 과일은 정화의 중심화에 착과된 과일입니다. 즉 정화의 중심화에 착과된 과일은 냉해나 이런 조건이 없이 올해처럼 이렇게 기상 여건이 좋은 해에는 이 꼭지 부분에 동록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화나 아니면은 측화에 착과된 그런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꼭지 부분에 이렇게 동록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중심화하고 측화하고 차이점은 과일 비대가 다르죠. 중심화에
착화된 과일은 비대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는데, 측화는 아무래도 이 과일 비대나 이런 것들이 중심화에 착화된 과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 동록이 이 정도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게 뭐 상품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죠. 착색이 진행이 되면서 동록이 어느 정도는 감춰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지금 이제 마무리 적과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측화에 달려서 이게 꼭지 부분에 동록이 발생된 이런 과일들 중심으로 적과를 해주시면 아마 남아있는 과일들이 뭐 앞으로 40일 동안 충분히 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래도 최소 300g 이상 되는 그런 과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뭐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과일은 이것도 역시 측화에 달린, 그래서 이렇게 꼭지 부분에 동록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일 중심으로 마무리 적과를 해 주신다면 남아있는 과일들의 비대나 착색 이런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해서 마무리 적과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과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과일 사이즈가, 즉 과일 크기가 좀 많이 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착색 관리 들어가시기 전에 마무리 적과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외에 그 나무에서 평균치보다 작은 과일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사실 적과하기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또 과일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따기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 적과 작업을 지금 해 주셔야 남아있는 과일들의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지금 이 짧은 결과지, 이 약한 결과지 지금 과일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뭐 후지라면 앞으로도 뭐 한 3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비대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홍로나 이런 중생종은, 특히 홍로는 결과지 하나에 과일 하나를 목표로 하고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 과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끝쪽에 있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과일 중심으로, 자, 여기도 이 주변에 있는 과일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가 작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렇게 측지 하나에서 과일 한 2개나 3개 정도만 적과를 해 주시면 남아있는 과일들이 상당히 비대가, 후기 비대가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자, 여기 정화에서 달리기는 했지만 지금 과일 형태나 이런 걸로 보면 이건 지금 측화에서 달린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적과를 해 주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측화에서, 중심화에 달린 과일이 아니고 측화에서 달린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적과를 해서 남아있는 과일들이 조금 더 빠르게 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적과 관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착색도 이 적정 착과량을 확보했을 때 착색이 잘 됩니다. 즉, 이 나무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그 영양소 또는 착색을 촉진시키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착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나눠 먹어야 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착색이 더디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과 관리를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은 아마 착색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과일보다 작은 이런 과일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록이 발생이 됐죠. 이런 건 전부 다 측화에 착과된 그런 과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 중심으로 마지막 적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중상단부에 보면 착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시면은 과일 비대도 굉장히 부진하고요. 그래서 저런 경우도 바로 지금이라도 적과를 해 주시면 아마 남아있는 과일들이
원주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렇게 비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크지 못하는 이런 과일들은 좀 적극적으로 적과를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면충, 이 나무 그렇게 면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면충 피해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리하실 때 면충 방제에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충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면충에는 트랜스폼이나 아니면은 모벤토 아니면 모벤토에 세티스를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 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을 활용을 해서 면충이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